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저의 스탠스는 그대로입니다. 월가 기관 세력들은 금요일 도이치뱅크 이슈처럼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며 증시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수량을 모으고 이번 주 금요일 PCE 물가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4월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증시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그 방향은 상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역시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지난 금요일도 미국 증시는 이슈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목요일 영상에서 당분간 월가 세력들이 시장에 나오는 온갖 이슈와 경제 지표를 이용해 나스닥 11,600에서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물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금요일에는 독일 1위 상업은행 도이치뱅크의 CDS가 급등한 것을 명분으로 시장을 또 한 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장 초반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다가 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자 반등하여 마이너스 3%로 마감했으며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자 미국 증시도 반등해 나스닥이 플러스 0.31%, S&P 500 플러스 0.5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1.02% 상승해 25.82달러로 마감했으며 보유 수량은 1350주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으나 해치펀드와 기관 세력들은 이번에 도이치뱅크를 겨냥해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고 증시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세력들은 신종 자본 증권 하락,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여신, 크레딧 스위스 이후 전반적인 불안 심리 등 온갖 트집을 잡으며 도이치뱅크를 공격했고 도이치뱅크의 CDS는 200bp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게 인수되기 전에 CDS가 1000bp를 넘었던 것에 비해 도이치뱅크의 CDS는 겨우 200bp 근처여서 디폴트와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이치뱅크는 2028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후순위 채권 15억 달러 어치를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히며 유동성이 여유 있다는 것을 내비쳤고 독일 울라프 숄츠 총리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뱅크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의 은행 감독이 강력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며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렇게 도이치뱅크에 대한 비이성적인 우려감이 진정되자 하락세가 멈추긴 했지만 최근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을 보니 앞으로도 기관 세력들은 시장을 흔들며 끌어내릴 때 도이치뱅크를 명분으로 노이즈를 만들 것이 예상됩니다. 도이치뱅크 이슈 이외에도 아직 월가에서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금 관리자들은 미국 지역은행 위기가 코로나 대유행과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신용 가용성이 삭감될 거라는 것에 베팅하면서 사무실 집주인에 대한 약세 베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헤지펀드들은 신용 파생 상품과 주식을 사용하여 회사와 부채에 대해 쇼패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회사 S3 파트너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표적인 부동산 ETF인 iShares US Real Estimate ETF 주식은 거의 40%가 공모대도 되었으며 이는 6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전했습니다. 월가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도이치뱅크를 공격했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이슈를 수면 위로 드러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려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에는 또 온갖 비관론과 공포감이 가득할 것이지만 저는 미 정부와 연준,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나서 대처해 결국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가서 시장의 비관론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이런 위험 요소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이 각종 노이즈와 이슈로 시끄러운 가운데 역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앞으로 몇 주 이내에 금융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전제 아래 금리 전망치를 기존보다 0.25% 더 높였고 최종 금리가 5.5에서 5.75%가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결정 전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봤고 그런 전제 아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높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명확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사람들이 주가 등락에 따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시장을 끼워 맞추며 설명할 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연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떨어지고 완화적으로 발언해서 오르는 일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아무리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해도 계속해서 도이치뱅크 같이 은행 문제가 발생하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5월에 금리를 동결할 거라 전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80% 가까이 됐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 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나 유튜버들은 사람들이 연준과 파월의 말을 믿지 않고 비이성적인 금리 전망을 하고 있어 시장이 결국 폭락할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2년도에 연준이 보였던 행태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21년도가 끝나고 22년도가 될 때 파월은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22년 3월에 처음 금리 인상을 할 때 점도표에서 22년 말 금리를 3%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파월이 1년 내내 언행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어 사람들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파월의 말을 믿지 않는 건데 파월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소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저의 스탠스는 그대로입니다. 월가 기관 세력들은 금요일 도이치뱅크 이슈처럼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며 증시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수량을 모으고 이번 주 금요일 PCE 물가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4월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증시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그 방향은 상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2년도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연준에게 총대를 매게 했던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제 슬슬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3월 CPI 발표 전에 CPI가 계속 내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직접 CPI에 대해 언급했으며 SVB 사태에 관해서도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와 긴축으로 인해 약한 고리가 터지려 하자 뒤로 물러서 있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은 각종 이슈와 지표 발표로 변동성을 보일 텐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지수는 내려가고 금리 인상이 멈추며 경제 문제가 터지려 하면 정부와 연준이 나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